이제 2번 정도 배웠더니 좀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또 아쉽습니다. 제가 목이 좀 지금 좋질 않습니다. 어제 강적들을 만났어요. 강적들. 제가 오랜만에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강적들을 만났는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액션을 하고 그래도 반응을 안 해서 소리 지르다가 목이 좀 쉬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도 좀 이해 바랍니다. 제가 사실 6년 동안 일반 회사, 일반 기업의 사목 겸 회사 이사로 섬겼어요. 기획이사로 섬겼는데 제게 굉장히 훈련이 되었던 건 뭐냐면 6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직원들 체프를 인도했어요. 새벽에 말이죠. 한 150명 정도 직원들이 이제 앉아 있죠. 아침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70%. 저를 보는 인상들이 어떻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않으면, 얼음 깨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 문을 열고 새벽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거보다 더 강적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 얼음 깨기를 할 때 가장 히트 쳤던 게 있는데 뭐냐면 삼행시였어요. 삼행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아침에 쭉 앉아 있으면 삼행시를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대박을 쳤던 게 삼행시 중에 삼행시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6년 사역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제 방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저와 같이 태국에 추석을 반납하고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 되죠.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무슨 정말 멋있게 파운데이션하고 화장하고 있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빈약한데 왜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우시니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가장 권능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안 까먹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시작. 뭐 시종일관 이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러고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정확하게 당신 그리고 정말 아름답군요. 이러는 거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올 때에 사람을 연구하는 게 제 전문이거든요. 올 때에 보니까 많은 차들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처럼 서 있으니까 앞에 차에 데코레이션한 여러 문구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차는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초보인데 애까지 태웠음. 초보인데 애까지 태웠음,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이 차는 분명히 I형이 몰고 간다. 이따가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될 텐데 I형이 몰고 가고 있구나 딱 알았죠. 어떤 차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람보. 이게 정말 다양하게 써놨어요. 어느 날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전라도에 갔는데 초보 운전차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뽀짝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뽀짝대지 마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은사발견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대학에서 강의할 때 5년 동안 교수평가 1위를 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강의가 너무 재밌어. 2번째는 뭘까요? 숙제가 전혀 없어.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신실, 성실을 제일 가장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석을 100% 하면 무조건 80점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도 점수 10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석을 하면 다 A 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비율상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신실하다는데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제 눈 속으로 다 들어와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을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물에 빠져서 한 여성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지만 그 물살이 하도 깊고, 그리고 물살이 하도 빠르고 물이 깊어서 아무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 하나가 풍덩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게 수영을 해가지고 이 여성을 딱 건져왔어요. 이야, 멋지죠? 스타가 되었죠.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습니까?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에이씨, 누가 밀었어? 자기는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누군가 밀어가지고 떨어진 김에 가서 건져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 아무 목적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발견하고, 저는 이 발견한 것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사발견 세미나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 복습합시다.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판서하는 것이 잘 나왔으면 복습을 안 할 텐데 잘 안 나와서 혼돈이 있을까봐. 그리고 제 강의는 이상하게 이게 판서를 하지 않고 PPT 할 때는 사진 찍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저 찍는 줄 알고 짠 이랬는데 보니까 PPT를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팁을 주는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빨리 핸드폰을 챙기고 그러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은사 발견 목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사 발견의 목표가 무엇인가? 은사 발견의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뭐하게 함으로써? 봉사하게 함으로써 풍성히 뭘 맺고? 열매를 맺고 사역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은사 발견을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왜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열매와 사역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것들이, 귀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이 PPT 자료는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운받고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후레쉬가 막 너무 많이 터져서 제가 당황이 되는데, 그리고 또 혹시 제가 나중에 설문을 하는데 설문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메일로 어린이용 질문 진단지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올려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은사 발견에는요 여러분 3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뭐죠? 열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정. 이제 여러분의 열정은 여러분이 where,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준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가, 봉사를 하는가, 섬기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정은요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삶의 의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열정이 없는 곳에 가서 섬기게 되면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정을 점검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바로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만일 어떠한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 일에 관한 한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두 번째, 당신이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뭔가? 세 번째, 친구들이 당신이 어떠한 일에 관심과 열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 친구들은요,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월요일 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티칭하는 곳에 월요일 날 제가 가 있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프립세트 성경연구원은 월요일마다 이 세미나를 합니다. 성경
이제 이렇게 귀납적 성경을 티칭하는데 제가 6년 동안 주강사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티칭하는 데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월요일 날 고수부지로 나와라, 공 찾아, 분당에 분당 율동공원으로 나와라 막 그러는데 한 번도 동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동기들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사역자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게 더 큰 열정은 티칭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분당의 만나교회에 저희와 교단은 다른 감리교회였지만 저를 청빙해서 거기서 제가 전체 교육을 디렉팅하면서 실천목회연구원을 맡았어요. 실천목회연구원은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개설을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디렉팅하고 직접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늘 저의 관심은 티칭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월요일날 사역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자원해서 제가 월요일 사역 맡겠습니다. 티칭하는 일이라면 이게 열정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쟤는 가르치는 데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열정, 쟤는 청년에게 미쳤고 쟤는 가르치는 일에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열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쟤는 명품 바르는데 미쳤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쟤는 유행을 따라가는데 미쳤나비요? 그러지 않아요? 예. 아마 여러분, 열정은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모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관심사, 그들의 추구점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혹시 셀에서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목장에서 모이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열정을 알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참 친절해요. 객관식 질문이 있습니다. 객관식 질문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또 가장 도와주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10대모, 홀부모, 대학생, 쭉 군인들, 입원자들, 기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에도 나의 열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겨보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넘기면, 안 넘기세요? 왜? 넘겼네요. 네. 보면 이제 내가 가장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뭔가? 이렇게 묻고 있죠. 내가 가장 강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환경 오염이냐, 타가 문제냐, 동성연애냐, 제자훈련이냐, 에이즈 문제냐, 정치냐, 폭력이냐, 이런 것들. 문맹 퇴치냐. 이렇게 여러분 세세히 나의 열정을 주관식 혹은 객관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혹시 여기에 없더라도 대상이나 혹은 또 속해 있지 않는 곳, 기타 가운데에 여러분의 열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은 where,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은사 발견의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은요,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이것을 흔히 탈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탈란트.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기프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프트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은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은사는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정이나 지금 밑에 조금 제가 잘못 썼는데 이 열정이나 은사나 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니, 열정과 은사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에이즈 환자를 좋아한다고, 열정이 있다고. 여기 의정부에도 보니까 에이즈 환자 사역하시는 제가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에이즈 환자, 이 집창촌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주로 하시고 그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들만 보면 있잖아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죠. 아니,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지지리 공상 저런 사람들만 붙들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비평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낙도 선교를 많이 갔는데 낙도에 가니까요, 성도 둘 놓고 혹은 하나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분들 봤어요. 제가. 열정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 열정 다 다를 수 있고, 은사는 내가 그곳에서 그럼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아래 써 있잖아요.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 은사가 없는 곳에 아무리 가서 섬겨도, 아무리 그 일을 섬겨도 능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따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언급된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직, 교사, 돕는 것, 다스림, 권위, 구제, 지도력, 긍휼, 전도, 목사, 대접, 제주, 도고, 중보기도, 또 예능, 창조적 의사 전달. 성경의 은사가 약 23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은사를 따라 여러분이 은사 진단지를 가지고 은사를 발견해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한 가지 은사를 주신 분도 있지만 1, 2, 3순위 군의 은사를 발견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한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히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N 드라마 미생이 시작됐죠. 아세요 혹시? 젊은이들 TVN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 지난주 금토 시작됐는데 아세요? 보신 분? 할렐루야, 축복이 가득히 임할지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생에서 한성률이라는 이 청년 역으로 저희 조카가 주연을 합니다. 변요한이라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를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이 시청해가지고 시청률이 3% 이상 되어야 돼요. 네.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진학을 하면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전혀 다른 공부를 한 겁니다. 열정이 없는 곳에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군대에서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저희 이제 이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저희 누나가 워낙 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제가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무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갔다 와서 다른 애들보다 군대도 늦게 간 거죠. 야, 늦은 나이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서 그냥 중국어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일산에 있는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연기학원에 플랜카드가 걸렸잖아요. 글쎄, 그 연기학원 최초로 얘가 한예종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연기 지도받고 공부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예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예종 그러니까 잘 모르시나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한예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 있는 일이니까 어때요? 자기가 받은 은사이고 그러니까 단기간 했지만 다른 이들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열정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밤새워 연기 주도를 하고 혼자 연습하고 혼자 그 일산에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요 열심히 수학하더니 단기간 내에 학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선 최초 한예종 배출생이라고 플랜카드를 건 거예요. 그 빌딩에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안 기뻐하실 수가. 그러더니 독립영화계에 들깨, 그 다음에 감시자들에서 그 갱 운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하더니 독립영화계에는 이미 이제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났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급기야 이번에 텔레비전에서 이 아이를 보고 발탁을 했어요. 미생.
임시완이 주연하는 거기에 임시완과 파트너인 이 한송률 이 역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주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열정과 은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본인이 열정 있고 은사가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 단기간 내에 이루고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은사 발견의 세 번째 기둥은 뭡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취향입니다. 개인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취향은 바로 자신감과 보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향도 여러분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개인 스타일의 요소를 보면, 취향의 요소를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 힘을 얻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성취해감으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일은 좀 덜 돼도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팀 분위기가 좋으면 만족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가? 어떤 이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체계적이고 싶어도 DNA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체계적인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비체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일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책 안 서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사람 중심적이면서 비체계적이야. 와, 대책 안 서요, 대책 안 서, 진짜. 어떤 이들은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에 가장 적합한 소양이 사람 중심적이면서 체계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그렇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사역자들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취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제가 일례를 들면 그래요. 제가 좀 사역 초기에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첫 사역지인데 제가 거기서 7년을 사역했어요. 저는 또 굉장히 신실해서 한번 뼈를 묻으면 묻어요. 근데 거기서 7년을 사역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꼼꼼하신 선생님인데, 그리고 굉장히 일 중심적이면서 소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인데, 목사님,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분이 저하고 동년이었는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집 장롱이 빵꾸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분이 저희 학생부 회계를 맡았는데요, 세상에 이걸 은행에 보관 안 하고 애들이 당시 동전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100원, 200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주치, 2주치 묶어가지고 그 봉지에 라벨을 붙여가지고요,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게를 못 이기고 서랍이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구멍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좀스럽고, 왜 이렇게 체계적이냐, 왜 이렇게 쪼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굉장히 융통성이 너무 많아요. 비체계적이에요. 견디기 힘들어, 머리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열정, 은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 발견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 발견의 목표는 우리의 이 산발적 행동, 즉 영적 은사 따로, 열정 따로, 개인 스타일 따로, 이렇게 산발적이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이렇게 열정, 은사, 개인 스타일, 이것을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목표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이롭게 되고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개인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개인은 어쩌면 성공의 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정말 외적으로 잘 산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목사님 정말 새로 등록하신 분이요 엄청 잘 살아요. 같이 신방 가는데 막 입에 침이 마르게 그래요. 그래서 난 이분이 정말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 잘 사나 보다 그랬더니 판교에서 땅 굴리기 놀이 해가지고요 자산이 한 200억 된대. 그게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많은 물질을 가진 게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열정과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도 찾아오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광명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PPT를 뭘로 바꿔주시냐면요 설문 그림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설문 그림으로. 예. 설문지 제가 PPT 2개 보냈는데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설문지 여러분 나눠주세요. 혹시 아직 설문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 한 7분 저하고 설문을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설문지를 받으면 절대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저의 반드시 설명을 듣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시겠죠? 자, 이 설문지는요 반드시 제 설명을 듣고 해야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임의대로 했다가는 있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to be,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솔직하다, 나 옷 벗었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볼펜 없는 사람들 빨리 볼펜 빌리세요. 문제는 15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는 속도로 하면 설문은 5분 내에 끝나고 채점하는데 2분. 그래 딱 여러분 유형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인간, 나는 어떤 인간인가 딱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일반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 진로지도나 아니면 구역장들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일단 빨리 페이퍼를 돌려주세요. 자, 빨리.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이게 설문이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뒷 이야기들이 여러분, 나를 알아가고 너를 알아가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이 끝나면 자리 배치도 바꿀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 질문이 이거예요. 내 성격은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사교적이며 감정을 잘 표현한다, 태평스럽고 비형식적이다, 진지하고 세심하고 상식적이다. 자, 여러분께 어느 거예요? 다 다르겠죠 여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것에 지금 빨리 4라고 쓰세요. 그 옆에다 4. 그 옆에 블랭크가 있죠.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4칸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걸 4를 쓰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만 설명하고 2번은 쭉쭉 나갑니다. 자, 4라고 썼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저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많은 소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자, 다 하셨죠? 4라고 썼죠? 그러면 읽었는데 나랑 제일 먼 게 뭐예요? 제일 먼 거, 나랑 제일 상관이 없다, 거기다 빨리 1이라고 쓰세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1, 2, 3, 4가 반드시 한 줄에 한 번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4, 나랑 가장 가까운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가장 나랑 먼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과 2를 쓰면 돼. 더 비슷한 거에 3, 좀 더 아닌 거에 2. 이해되시나요? 역시 광명교회 굉장히 수준 높아요. 할렐루야. 네, 수준 높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똑같은 수가 한 줄에 2번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1, 2, 3, 4 중에 반드시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는 제가 읽어가는 속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뭐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예. 읽었을 때 딱 나에게 와닿은 거, 처음 와닿은 거, 이게 4예요. 가장 먼 거, 이게 1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땡땡땡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인 성취와 보상, 목표 지향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걸 좋아한다. 나는 그림이나 편지, 내 물건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나는 기념품이나 편안한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걸 좋아한다. 나는 질서, 기능을 중시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문제 끝난 거예요. 3번. 내 성격 스타일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성격 스타일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성격 스타일은 과정이나 팀을 중요시한다. 내 성격 스타일은 세부사항, 디테일한 이 세부사항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딱 한 번 읽었을 때 쓰지 않으면 생각한 건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미 틀린 거예요. 딱 떠올랐을 때 따다다닥 써야지 이게 맞아요. 자, 4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딱 들어맞는다. 진지하고 자상하다. 착실하고 자제력이 있다. 차갑고 객관적이다. 제 5조도 참고해서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5번. 종종 참을성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주의가 산만해짐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기꺼이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6번. 다른 사람과 나는 내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솔직히 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나는 가족과 친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나는 사건이나 정보나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7번. 예, 관계 속에서 나는 타인에게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 속에서 나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인간관계를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가치나 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번. 결정할 때 나는 신속하고 쉽게 반응하는 쪽으로 치우친다. 뭔가 결정할 때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feeling 대로 이렇게 결정한다. 결정할 때 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솔직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결정할 때 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입장에서 나는 결정을 한다. 시간 사용에 있어 나의 모습, 나는 늘 시간에 눌려있는 모습을 본다. 나는 주로 교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부담 갖지는 않는다.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간을 잘 쪼개어 활용한다. 나는 벌써 10번까지 왔습니다. 종반부입니다. 10번. 내 삶의 페이스는 빠르다. 열광적이다. 열광적인 인간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번에 판교 환풍구에 올라간 거예요. 열광적인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마킹하려다가 마킹 안 하면 안 돼요. 네. 내 삶의 페이스는 안정되어 있다. 내 삶의 페이스는 조절되어 있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감정적, 지시적 힘이 실려 있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이다. 내 목소리 톤은 감정이 적게 개입되어 있고 낮은 톤이다. 내 목소리 톤은 냉정하고 감정을 억제한다. 12번. 내 제스처, 행동은 대부분 강하고 민첩하다. 개방적이고 친절하다. 계산되어 있고 신중하다. 경직되어 있고 느리다. 내가 옷 입는 스타일. 내 옷 입는 스타일.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정장을 자주 입죠. 사실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오후 예배 되면요, 우리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청바지 입고 올라갔습니다. 티셔츠에.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내 옷 스타일은요, 정장을 좋아한다, 캐주얼을 좋아한다, 유행을 따르는 옷을 좋아한다, 보수적인 옷을 좋아한다. 14번,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권위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내 전체적인 태도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묘사될 수 있다. 내 전체적인 태도는 평가적이고 말 없는 그런 태도로 묘사될 수 있다. 마지막 벌써 문항이 왔습니다. 내 대화의 중심은 핵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내 대화의 중심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내 대화의 중심은 방법이나 관계에 관한 거다. 내 대화의 중심은 사실이나 정보, 데이터에 이런 것이 중심이다. 자, 다 하셨죠? 지금까지 다 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고 싶은 사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세로로 합을 내어서 DISC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세로 합을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로 쭉 아래로 쭉쭉 더하기 해서 4줄 더하기를 점수를 더하면 돼요. 자리를 옮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내 자신만 발견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지 언더스탠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미국에서 하고요, 어떤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부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키를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크루즈를 하나 빌려놓을 테니까 부부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크루즈를 딱 빌려놨더라고요. 크루즈 띄워놓고 선상에서 이 강의를 하고 부부 학교를 한 거예요. 이걸 했더니 부부 갈등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야, 당신과 내가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이제 알았네. 서로 모를 때는요, 왜 그러는지, 왜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행동을 표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앙앙대고 핥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해하는 거죠. 자, 다 하셨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엉뚱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어.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좀 협조를 해 주실 텐데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했는데 이제 아래 쭉쭉 합산을 했는데 나 D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D. 가나다라로 돼 있어요? 죄송한데 가나다라를 DISC로 좀 바꿔주세요. 자, 가를 D, 나를 I, 다를 S, 그리고 라를 C 이렇게 바꿔주세요. 되셨죠? 네. DISC. 그럼 하여튼 좋아요.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자, 몇 분 안 계세요. 죄송한데 이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오신 분들은 요 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요 자리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요 자리로, 요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온 분들은 여기, S, 여기, 그 다음에 C가 제일 많이 나온 분, 맨 마지막 게 제일 많이 나온 분은 우리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 그 뒷줄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자리를 일부러, 제가 사실 소그룹으로 하면요, 일부러 테이블 과제도 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으라 그러고. 그러면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혹시 타이 스코어가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가서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정말 광명교회 질서의식이 높아요. 이렇게. 어떤 데 가서 강사가 옮기라 그러잖아요. 절대 안 옮겨. 할렐루야. 원래 아마 이 I나 S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영역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앉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강의를 하면 지금 이 네 번째 줄도 상당히 많이 앉아요. 첫 번째 줄은 제일 적게 앉아. 예, 원래 그래, 원래. 자, 우리 아직도 옮기고 계신데, 네. 자, 가나다라, DISC, 예,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옮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보세요. 이쪽 날개나 이쪽 날개는 상당히 적게 앉았어요. 그렇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보면 I나 S, 이 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 C, 분석적, 신중형 경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자, 그러면 저기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볼펜. 네, 맨 앞줄. 예. 할렐루야.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바로 이쪽 맨 첫 번째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요?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예, 주도형. 예, 바로 주도형입니다. 이거 갖고, 주도형 마스코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들고 들어가세요. 패션쇼 하듯이. 네. 자, 여기도 그러면 두 번째, I형. 예. 누가 나오실래요? 예? 저기 자매님 나오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자매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사교형. 네, 볼 때부터 알았죠. 네. 자, 예,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들고 들어가라는데.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사교형들이고, 내가 앉아있는 뒷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예, 여기에, 예, 세 번째 줄. 예, 자매님 나오세요. 예. 안정형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 광대가 나오신 거 보니까 확실히 안정형 맞습니다. 네. 네. 자, 들어서 보여주세요. 뒷분들에게. 자, 안정형. 자, 이제, 예, 신중형 그룹에서, 예, 형제님이 용감하게, 네, 할렐루야. 신중하시게 나오시네요. 자, 할렐루야. 네. 자, 들어서 보여주세요. 그쪽 그룹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설문지는 이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디스크 진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사 발견의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 취향 부분을 발견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라서, 특히 나중에 여러분 종합하여서 제가 한 커트로 딱 보여줄 때에 그렇구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PPT를 좀 바꿔주셔서, 예, 두 번째 PPT 은사 발견을 통한 유기적 역할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 예, 부분을 좀,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네, 기질의 발생. 그 다음, 예, 자, 윌리엄 말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디스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MBTI나 애니아그램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MBTI나 애니아그램. 예, 많으신데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MBTI나 애니아그램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MBTI나 애니아그램은요, 심리 검사예요. 심리 검사. 그러니까 내 외적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매번 다르게 나와요. 아마 MBTI 여러 차례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꿀꿀한 시절을 겪고 있을 때와 기분 좋은 피치를 올리고 살아갈 때와 이게 완전히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지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다를 때 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외향성에 대한 검사예요. 외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면서 부어주신 우리의 외향성, 고유의 특질,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고개라도 흔드세요. 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여러분, 그 SBS에 보면 옛날에 SBS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행복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빵에 가신 서세원 목사님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뒤에 사회자가 이렇게 낱말 카드를 들면 있잖아요. 그 낱말에 있는 단어를 막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 손에
보여주고 있는 카드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한테, 야 여보, 자기하고 나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왼수 그랬어요. 왼수. 낱말 카드 천생연분이라고 들고 있는데 왼수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여기 부부들 많은데 적과의 동침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같이 살고 있지만 나도 나를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분리해서 앉은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D형, 주도하려고 하는 인간들이구나.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단독형이냐 복합형이냐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D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차점이 10점 이내 나온 거 있잖아요. 10점 이내 나온 건 나하고 다 합쳐진 복합형이에요. 근데 이 D가 나왔는데 그 다음 점수도 10점 이상으로 차이나. 그러면 단독 D야. 혹시 단독 D형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새로 임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단독 D형. 네, 걸리면 죽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D형의 자리가 제일 많이, 위에서 봐도 현저히 제일 적게 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창조 질서. 만약 D형이 많이 있다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맨날 머리 싸움을 하느라고요,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D형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가서 막 이 주도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예. 근데 벌써 이렇게 단독 D형이라고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불쾌해지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D형이라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또 I형이라고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D, I, S, C 이렇게 나눠서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를 내보면 이 C형 그룹이 상대적으로 또 많아요. 그쪽은. 그래서 그들은 분석적 사고를 하잖아요. 독일 이런 데 아주 분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I형인 줄 알았어. 예? 이 SI 비슷하게 나오셨죠, 목사님? 예. 제가 저한테 돗자리 깔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돗자리 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 쓰는데도 1000명 이상 제가 조사를 했고요.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달릴 때 있잖아요, 그 앞에서, 런닝머신 앞에서 사람을 12시간 이렇게 지켜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D형은 달리는데, D형은요 열정이 가슴에 있거든요. 큰 폐를 가지고 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폐대간소, 폐가 커요. 큰 폐를 담기 위해 가슴이 넓어요. 가슴 골격이. 그리고 뛰기 시작하면, 런닝모션에서 뛰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땀이 날까요? 가슴에서부터 나요. 참 희한하죠. 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 특질로 앉아있지만 또 복합형 해가지고 여기도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가운데서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이거 타이 스코어로 나왔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나요? 우리 동양의학도 보면요, 주체질이 있고 부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10점 이상 차이 나게 월등히 단독형으로 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예, 복합형.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DISC가 골고루 나오신 분도 있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DISC가 다 10점 이내 군으로 나와서, 이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 액션 짱 이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닮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골고루 발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하고 다 10점 이내에 나온 분들, 이런 분들, DISC가 골고루 있는 분들은 인성이 골고루 발달한 거예요.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성이 별로 없죠. 예.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 예. 그런데 극명하게 단독형으로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한번, 나 단독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독형이다. D든 I든 뭐 S든 C든 단독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일부러 지금요 우리를 노출해야 돼요. 나 이런 형이다. 옆 사람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손 들어보고 자리도 갈라앉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독형이다. 예, 단독형. 와, 이 광명교회도 대단하네. D형들 단독형이 많네요. 네, 예, I 단독형. I 단독형 많은데 I 단독형이 많은 교회에 가면요 늘 교회가 깔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막 이런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네, 예, S형이 많은데 가면요 교회가 무겁죠. 뭘 해도 반응이 없어. 리스판스가 없어. 아, 힘이 쫙쫙 빠집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형들 있잖아요. C형들 많은 교회 가면요 죄다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면 죄다 적고 있어.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적고 있어. 그리고 만나면 자기들끼리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오늘 강의 어땠냐? 김정일 목사 역시 시골이야. 제천. 이러면서 크리티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늘 씹어대. 예, 자, 우리 그 아까 보여줬던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D형은요 보세요. 도그매틱, 그 다음에 도미니어링, 디렉티브, 이렇게 지금 D자가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D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끌어야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대장님들. 네. 좀 더 제가 풀이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형이죠. 예, 이분들은요 영감이 풍부한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뭐 감화를 주는 인덕싱, 설득력 있는 인터레스팅, 그리고 인터셉트. 이 I형들의 특징이 또 인터셉트를 잘합니다. I형들끼리 쫙 모여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있는 애가 침을 삼키나 안 삼키나 보고 있어요. 그러다 침 삼키는 순간 말을 딱 인터셉트해. 야, I형들은요 에너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 다 자기들도 끄떡끄떡 하잖아요. 예, 이 I형들 특징이 그래요. S형들 보세요. S형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요 보면요 S형들은 벌써 느껴지는 분위기가 여기는 까르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러고 있거든요. S형이에요. 반응이 느려. 예, 그런데 보면 스위트, 부드럽고 스테디, 한결같고 스테이블, 예, 안정적이고 수줍어하고 샤이, 뭐 이렇게 센시티브하고 서비스하길 좋아하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체적 특징도 비장이 크기 때문에 소화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광대가 좀 나오고, 이 외형적인 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얼굴만 봐도요 아 무슨 형인지 다 나와요, 답이. 네. 그게 이제 이 S형, 뭐 SC형 이런 분들은요 신방전도사로 아주 좋답니다. 스테이블, 가서 그냥 병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쥐야장창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 이런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해줬더니 효과를 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학교의 교사들 같은 경우 많이 그렇더라고요. 자, C형. 예, 조심해야 됩니다, C형들. 예. 옳고 그름 근데 없다. 예, 신중형이죠. 그래서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ISC형이 밥 먹으러 갈 때는 항상 주도형이 분위기를 잡습니다. 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I형이 뭐라 그럴까? 예, 메뉴를 대요. 우리 빨간 닭발 먹으러 가자. 오늘 분위기 빨간 닭발 이렇게 얘기해요, I형이. S형은요 가든지 말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 C형은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밥 먹을 때 돈 낼 것인가 이걸 결정해 놓고 가야 돼. C형은 그거 결정 안 하고 가면요 체해.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C형이 많다 그랬잖아요. 독일 사람들, 걔네들을 같이 제가 공부하면서 밥 먹으러 가도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쏠게 문화잖아요. 내가 쏠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은, 같은 테이블에서 먹었는데도 자기가 오더한 돈 12불 55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딱 놓고 거기에 팁 있잖아요. 팁까지 정확하게 딱 놓습니다. 이게 C형들이야. 예, 맞죠? 그렇죠? C형들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렇게 DISC, 바로 주도형. 예, 간판을 들어주세요. 주도형. 예, 주도형. 예, 절 보고 들어주면 안 돼요. D 사람들이 보기에 주도형. 그 다음에 여기는 사교형, 여기는 안정형, 여기는 신중형.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 거죠. 이렇게 교회는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DISC형별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좀 매칭을 시켜드리면 여러분이 더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아니, 여러분 다음 페이지 말고 PPT. 그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스코어 적어놓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 자, 여러분이 이제 뭔 나왔는지 알고 이걸 보시면 돼요. 자, D형의 강점이 뭐죠? 모험적이고 권위적이고 가업 지향적이고 결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통솔력 있고 영향력 있고 집중력 있고 실제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추진력 있고 보수형이고 단호하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용감하고 의지력 있고 주도적이고 직관력이 있어요. 와, 장점 되게 많죠? 자, 단점 보실게요. 자,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완고하고 성급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귀가 얇고 기회주의적이고 거만하고 교활하고 분노 표출을 잘하고 생색을 잘 내. 그리고 불평이 많고 잘 다투고 관계 단절을 쉽게 하고 복수형. 그리고 D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확 밟아버려. 그냥 아주 그냥 권위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어디 감히 까불어 이러죠. 욕을 잘하고 난폭합니다. 이분들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자동차의 목적은 달리는 데 있다. 주로 과속하는 분들 다 이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데이터를 내보면 그래요. D형, 성경에 나오는 D형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베드로요? 땡! 찍어봐요 한번. 다 틀려 다 지금. 어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이 D형 특징이 직관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분들이 에너지가 눈에 있어요. 눈에. 그래서 직관력이 되게 강하고 D형 특징이 큰 패를 가지고 있어서 걸을 때도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큰 패를 담기 위해서 무게 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걸어요. D형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인물 중에 대표적인 D형입니다. 눈매가 굉장히 무섭죠. 에너지가 눈에 있죠. 직관력이 있습니다. 꿰뚫어 보는 힘이 있고, 그래서 IMF 때 구조 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약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직관 능력이 있어요. 구조 정리 능력이 아주 탁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세요. 직관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죠? 어떤 한 엄마가 와서 아이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툽니다. 그때 여러분 판결,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아이를 둘로 쫙 쪼개서 줘라. 세상에, 야,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직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친모가 자기 자녀 양육권을 포기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 재판입니까? D형은 열정이 많습니다. 모험적이고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보세요. 야, 열정이 많으니까 처첩을 700명이나 거느렸어. 열정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 했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이상하게. 그리고 이 D형은요, 동시다발적인 일을 잘합니다. 동시다발적인.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받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채널을 막 바꾸고 있는 사람, D형이죠. 좀 다소 산만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도 그랬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저 경부고속도로 낼 때에 다들 60년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70년대까지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까라! D형이 그러고 까라! 이거거든요. 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벌써 이미 직관력으로 꿰뚫어 봤던 거죠.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쫙 고속도로를 깔아. 지금은 이 고속도로도 좁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달리는 차도 없었는데 세상에 그걸 고속도로를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짓이다. C형들은 분석하죠. 이 경제적 수효율성과 이런 걸 따지면서 안 됩니다, 크리티컬 비판하는 거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C형이에요. 그런데 D형은 까라 이러죠. S형은 그래,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스팔트가 얼마 들어가는지 까라 그러니까 계속 까는 거야 그러면서 S형은 그냥 스테이블합니다. 그냥 해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S형들이 장인이 많아요. 굉장히 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천성이 그냥 앉아 있는 거니까, 하라는 거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도장 진짜 잘 파죠. 도장 파시는 분들 대부분 S형이에요.
근데 이 I형은 뭐예요? 나중에 고속도로 다 논 다음에 오픈카 딱 타고 들어가면서 와 신난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바로 이 I형들이죠. 네, I형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대표적인 D형의 상징이고요. 이 D형은 좀 조직에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부딪혀요. 실제로 제가 여기 넘어서 거기가 무슨 동네지? 여기 의정부 넘어서 무슨 동네죠? 남양주에 제가 한번 교사 세미나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세상에 그 중등부 교사들 세미나를 하는데 은사 발견을 했는데 교사 그룹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D형 손 드세요. 근데 2명 남기고 그 많은 교수가 다 D형이에요. 야, 그 부서 전도사님이 이걸 하자 그러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이걸 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다투느라고 아주 학생들 앞에서도 볼장 다 본 교사들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D형인 걸 알고 언더스탠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게 이해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해는요, 언더스탠드 말 그대로 그 사람 아래서 서 있는 거예요. 아래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나중엔 이 중등부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저희 교회로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교사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교회가 중등부가 쫙쫙 부흥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쫙쫙 지금 부흥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D형들 취향에 맞게 수련회 프로그램을 다 짜자자자 구조적으로 디렉팅을 해놨어요. 예가원, 뭐 어디 병원 이렇게 시설들 쫙 이렇게 제가 제천에 있는 병원들 커넥을 해놓고 이 학생들을요 쫙 거기에 낮에는 나눠서 봉사를 보내고 밤에는 집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네들 갈 때에 36시간짜리 봉사 그 있잖아요. 그거 확인서 다 띄워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뒤집어지고 집이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저도 여기 하계동에서 잠시 살았지만 우리 아이 뭐 이 지하철역이며 동사무소 이런 데 봉사 신청을 해도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선 받아오라는데.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잖아요. 이건 바로 이 저같이 C형 분석적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거죠. 여러분, 이 D형은 이렇게 바로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I형, 여기 계신 분들이죠. I형이 제일 많습니다. 바로 사교형. 이분들은 바로 꽃잎 같은 사람들입니다.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금방 따다다다다다 아줌마 밥을 왜 이렇게 줘요? 따다다다 이야기하고 나갈 때 잘 먹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S형은요 여기 있는 S형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S형들 있잖아요. 제가 막 이런 얘기할 때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슬로우, 원래 템포가 느려. 원래 느려 템포가. I형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I형. 자, 특징을 볼게요. I형의 강점: 감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정열적이고 낙천적이고 가마력 있고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고 자발적이고 온화하고 외형적, 사교적, 매력적, 표현력, 대중적, 그 다음에 예술적, 친화력, 긍정적, 따뜻함, 생기발람, 자부심. 다 좋네요. 그렇죠? 단점 한번 보실까요? 단점 한번 보실게요. 단점 보세요. 쾌락적, 자유, 방임형, 즉흥적, 의지박약, 타협적, 무사안일형, 과장형, 자기과시, 위선적, 허풍이 쌤. 위선적, 허풍이 세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가 산만해지고 비현실적이고 시간 조절 능력이 취약하고. 어쩜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의 말을 가로채길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유혹에 잘 걸림. 마지막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유혹에 잘 걸림. 자, 이 I형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I형 맞는데 IC형이야. IC형. 제가 IC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교적이고 막 이렇게 번흥적이고 생기발랄하지만 굉장히 분석적. 다윗은 그래서 약간 우울질적 기질도 가지고 있었죠. 시를 쓴 거 보면 이 I형의 특징을 잘 다윗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 다윗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뻥이 너무 많아. 이게 I형 특징이거든요. 허풍, 위선이 세.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기가
주께서 주신 괴로움으로 인하여 슬퍼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가 흘린 눈물에 침상이 뜨게 됐대. 말이 돼요, 여러분? 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근데 아이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뭐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설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킨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야,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저 말빨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와,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뿅 가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천주교에는 세워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베드로 성당. 예?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있잖아요, 한 번 말로 예수님을 뿅 가게 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 예, 아시죠? 예. 닭울음 소리 기억하시죠? 예. 이게 아이형 특징이에요. 아이형의 특징인데, 얼마나 허풍과 위선이 세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한번 집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집회예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나 집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솔직히 제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리 꼬고 앉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디 한번 들을 만한가 보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겨울에 강원도를 갔는데 눈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마음에 우려가 되더라고요. 좀 세미나가 늦으면 어떡하나, 눈이 이렇게 와서. 강원도는 또 더 많이 온다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저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안정적인 분위기로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의실도 늦게 올 때 DISC형이 다 달라요. D형은 묵직하게 딱 강단을 보고 한번 딱 손 들고 절대 고개를 굽히지 않습니다. 좀 늦었다 이거, 강사님 미안합니다, 이러고 와서 앉아요. 목사님들 유형을 보면. 그런데 I형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강사하고 아이 커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아주 굉장히 수선스럽게 가서 앉지요. S형은 어떨까요? S형은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자리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앉아요. C형은 어떻게 해요? C형은 계속 제가 보이는데, 옷자락이 보이는데, 강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물 마실 때 이 틈을 타서 C형은 딱 계산하고 있다가, 신중히 계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게 C형이에요. 근데 I형 목사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봐도 얼굴 보니까 I형이야. 근데 들어오더니 I형은 들어오면 시끄럽잖아요. 들어와서 갑자기 강의 분위기가 개판이 된 거예요. 왜냐면 막 이분이 소란스러워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다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데 차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너무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강의를 잠시 휴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동고속도로를 딱 오는데 글쎄 건너편에서 탱크로리가 그냥 눈에 쫙 미끄러지면서 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샥 회전하더니 내 차 휀달을 빡 쳤는데 와, 거의 차가 반파됐어. 근데 왔잖아, 이 강의. 너무 김정일 목사님이 온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금하죠. 와, 차가 반파된 차를 어떻게 끌고 왔을까? 걔 다 나갔어요. 차를 아무리 돌아봐도 반파된 차는 하나도 없는 거야. 물어봐요. 목사님 차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본거 차래요. 보니까 세상에 뒤 휀다 있잖아요. 살짝 스크래치 나서 살짝. 그러니까 이 I형이 얼마나 이 허풍 이해하고 들으세요.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급할 때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 남자 소변기,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 소변기 앞에 써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떤 형이 써놨는지 다 알아요. 예. 보니까 그 주도형이 써놓은 문구는 이렇더라고요. 한 발자국 앞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한 발자국 앞으로. 그런데 저 끝에 앉아있는 C형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한 발자국이 보통 이 족적이 남자들 35cm니까 35cm 앞으로 이렇게 써놨어.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예, C형들은요. S형은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 관리인이 S형이면 흘리거나 말거나 내가 닦으면 되지.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요. 근데 I형이 써놓은 문구를 보고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꼭 눈물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I형은 꽃잎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자신도 기쁘게 살아가요. 예. 사회에 꼭 필요한 인간들이죠. 이런 인간들.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일은 안 하더라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지방국도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이 C형이 써놨어. 사망사고 6건 난 지점. 아니 왜 6명 죽은 걸 꼭 데이터로 표시하냐고. 예, 근데 여기 D형이 표시를 해놓으면 이래요. 절대 감소. 무게가 느껴져. 무게가. 두 마리 필요 없어. 예, S형은 달리거나 말거나. 근데 이 I형들은 뭐라고 써놨을까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보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너와 내가 줄인 속도 우린 가정 웃음꽃 핀다. 뭐 이런 거. 예. 자, I형 이제 넘어가서 S형 볼게요. S형. 예,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9시 이전에는 끝내도록 여러분 입에 오토바이를 좀 달겠습니다. 예. S형이죠. S형. 자, S형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강점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차분하고 꾸준하고 감정이 억제되어 있고 전문성 있고 온화하고 조직중성, 이런 순수함이 있고 성실하고 평화적이고 믿을만하고 충성심 있고. S형은 그냥 특징이 스테이블, 그냥 그 자리에 찐득히 앉아있는 거예요. 찐득히. 예. 스페셜리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아요. S형들이. 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액질이다. 이 사람들 죽은 다음에 시신을 해부해 봤더니 피가 끈적끈적 하더라는 거야. 여기 좋아하지 마세요. I형들은 다혈질이야. 다혈질. 예. D형이 다혈질이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요 I형들이 다혈질이에요. D형은 무슨 담즙질형입니다. 담즙질형. 저것들은 예, 우울질이에요. 예,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해부해 봤더니 예, S형은 피가 쩌뿐쩌뿐하대요. 끈적끈적하대요. 근데 저쪽은 피가 붉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황색이야, 황색. 예, 그게 담즙질이에요. 그래서 사교형은 피가 많고 피의 양이 많고 붉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혈질이고요. 피가 많다. 그리고 저기는 우울질, 피가 검정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피의 양이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C형은 그래서 피의 양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특징이 얼굴이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몰려있고 얼굴 색깔이 좀 하얀 게 특징이에요. 네네. 사람마다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자, S형의 강점이 있고요. 단점 보세요. 단점을 보면 S형은요, 두려움, 유약함, 수동적, 자신감 결여, 완고함, 변화를 두려워함, 소심하고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방어적이고 갈등이 회피형이고 야망이 없고 변화 적응이 느리고 타협적이고 수줍고 이기적이고, 마지막 보세요. 결정적 상황에서 뭐가 된다? 보신주의. S형이 이 부분을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기질입니다. 근데 S형은 너무 지나친 위기가 자기에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결정적 상황에서 보신주의가 돼요. 극 S형의 경우 부모가 같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딱 길을 걸어갈 때 딱 표가 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극 S형의 경우 있잖아요. 인도가 없는 찻길에 아이를 손잡고 걸어가는데 이 S형은 있잖아요. 아이를
보통 우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차도 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극 S형 엄마 같은 경우는요, 아이를 차도 쪽으로 걸어가게 한답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 이 전동차 기사가 누구였냐면 S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지키고 스테이블 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을 계속 잘 지키고 전동차 키를 빼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 화마가 너무 세진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 상황에서 어때요? 키만 꽂아놓고 갔어도 문이 열렸는데 키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원칙대로, 예, 도망간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하니까 좀 S형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평상시에 너무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밤에 이거 뭐죠? 그 성탄절 이브 날 이거 자루 메고 도는, 예, 안 해보셨? 새벽송 했잖아요. 새벽송 했는데, 새벽송 하다 보면 교인들 일하는 걸 보면 다 기질이 나옵니다. D형은 딱 와서 이야기해요. 딱 이렇게 돌고 들어오면 이제 일단은 주일학교 애들 머리수대로 n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과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리본을 자르고, 너는 포장지를 자르고, 이러면서 D형이 딱 구조 정리를 해줍니다. 짜자자작 해줘요. 예. 그러면 이제, 예, S형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S형이야. 그냥 뭐 삐뚤어지든 바로 쌌든 간에 하여튼 계속 싸고 있어. S형은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C형은요, 남아있긴 남아있대 몇 개 못 싸. 리본끈이 정확하게 15cm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16.8cm 잘라지는 거야. 포장지가 9cm 9cm 되어야 되는데 자로 맞춘 듯이 잘라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말 너무 정말 세세히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몇 개 못 하는 거야. 이 I형들은요, 막 분위기 잡아요. 와, 야 우리 하자 막 이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캐롤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문제야. 이것들이, 야 우리 노래방 갈래? 그리고 싹 꼬셔서 다 나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제일 불쌍한 것들, 이것들 S형들. 예. 그래서 S형들이요 끝까지 하죠. 여러분, 이 S형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우물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쟁을 싫어해. 그래서 그랄 족속이 와서 우물을 달라 그러면 줘버려, 애나.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런데 결정적 상황에서 보신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와, 그랄 왕이 아내를 보고 뿅 갔어. 이삭이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결정적 상황에서 보신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단점이요. S형은요, 간이 크기 때문에 먹는 걸 잘 소화시켜요. 그래서 특징이 엉덩이가 크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광대가 좀 나오고 눈꺼풀이 두텁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 특징을. 예.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S형에게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S형들 장수해요. 장수합니다. 제일 오래 사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신간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죽으려고 목숨이 총각에 달렸어요. 얘들아 빨리 모여, 내가 유언할게. 그리고 이삭이 유언을 하고 몇 년을 더 살았는 줄 아세요? 40년을 더 살았어. 유언을 하고 40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나라 정치적 인물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이 S형이 누구일까요? 충청도가 낳은 인물 김종필 아니겠어요? 김종필. 그분이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이번만 국회의원하고 그만합니다. 목소리도 꼭 이랬죠. 그랬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10선을 했어요. 1선이 4년, 10선이면 뭐예요? 40년을 했어요. 40년. 야. 이분을 정치판의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모나지 않아서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퍼스트의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적 자리에서 끝까지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장인들이 많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손에 붙들려서 제가 이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여기 저기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에 있다가 여수 화력 발전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 20년 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 예. 그래서 갔더니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에 저희 학교 앞에서 도장 파던 아저씨가 아직도 파고 있는 거야. 20년이 지났는데, 더 지났는데. 그 아저씨 딱 보니까 S형이야. 제가 나중에 연구하고 보니까 S형인 거야. 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D형 보러 도장 파라 그러면 파겠어요? 집사님 파겠어요? 이거 뭐 기집애들이 하는 일이지 이러면서 못합니다. D형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 C형은요, 도장 파겠어요? 못 파겠어요? 팔 것 같은데 못 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3등분해서 이름 팠는데 삐뚤어진 거야. 그럼 또 지워. 자기 만족도 이룰 때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못 파. 근데 S형은 꾸준히 앉아서 합니다. I형들 파겠어요? 못 파겠어요? 못 팝니다. 이것들은요, 도장 파다가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그거 쳐다보다가 자기 손 찔러. I형이에요, I형. 예. S형 아주 한우물 인생, 우직한 인생이죠. 이런 좋은 부분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이 땅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교회의 또 전문가가 되어서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이 C형이죠. 자, C형 차트를 보여주세요. C형의 강점은 완벽하고 치밀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술적 감성이 예민하고, 세부적인 사실, 정보 중심, 자존심이 강하고, 연구적이고 창조하고, 막 이렇게 민감하고, 막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C형은 코렉트, 정확한 것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근데 C형이 당장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서 집에 가서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에베레스트 산 높이 오늘 틀렸습니다. 설교하실 때. C형이죠. C형. 무섭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먹혀, 얘네들은. C형의 단점 볼까요? C형의 단점은요, 완고하고 침울하고 아량이 없는, 수동적이고 과묵하고 계산적이고 음산하고 불만족스럽고 비판적이고 복수심 많고 치근대고 의심이 많고 비사교적이고 고지식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왜곡되고 쉽게 마음을 상하고 자기 비판이 강하고. C형이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우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울질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 95% 이상이 C형입니다. 우울질.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외모가 다 특징적으로 똑같잖아요. 보세요. 배우들 이연주, 최진실, 최진영, 이런 애들 보면 눈썹이 진하고 이목구비가 모여있고, 그리고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신장에 있어요. 신장은 정을 생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센치해지고, C형은요, 계절로 얘기하면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가을 되면 괜히 바바리 이렇게 기세우고 딱 등장하는 C형이죠. 아주 센치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좋아하고. S는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이에요. 하여튼 겨울에 여러분 움직이는, 겨울잠 자는 짐승들 빠른 거 봤어요? 곰, 뱀, 이런 것들. S는요, 나중에 마지막 차트를 보여주는데, S는 선천적으로 행동이 느려요. C형도 느려요. C형은 왜 느릴까?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느라고 느리고, 이것들은 원래 느려. 그게 특징이에요. 요 두 유형은 빠릅니다.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D형은 원래 선천적으로 빨라요. 근데 I형은 뭣도 모르고 빨라요. 그래서 I형은 실수가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C형, 이런 단점들을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C형.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뭐 줄 거 없나? 누가 뭐라 그러셨는데? 틀렸어요. 이거 맞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틀렸어요. 바울도 C긴 C인데 DC야, DC. D가 앞서 있고 C가 나중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요? 유다. 유다도 C형은 맞는데 복합 C형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자,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깜짝 놀란다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C형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굉장히 신중형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걸 좋아하고요, 이 모세의 가문 자체가 다 C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왕족이 아니라 모를 거예요. 저는 경순왕 24대 손, 왕족이에요. 왕족들은요, 누가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리고 매주 혹은 매달, 매일의 정기적인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치밀하고 섬세했던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를 유심히 지켜본 겁니다. 매주 화요일이 정식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그래, 나일강에 산책하러 나오는구나. 유심히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를요, 그때까지 보호하고 들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폐가 큰 D형이었다 그러면 애들 울 때도요, 유형을 알아요. D형은 어떻게 우냐? 폐가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울음소리가 대차, 으앙 으앙 이렇게 웁니다. D형들은요. 그래요, 진짜로. I형들은 울어도 경쾌하게 울어요. 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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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I형들은 이렇게 울어요. C형들은 아주 짜증스럽게 웁니다. 이렇게 울어요. C형들은요. S형,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S형들은 아무리 굴려도 안 울어. 이 C형들은 짜증스럽게 울긴 하지만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이제 갈상자를 이 역청을 발라서 엮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담을 그릇을 만들잖아요. C형이 아니고는, 여러분 갈대 가지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놀아봤거든요. 물에 닿자마자 이 갈대는요, 물을 쫙 흡수하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C형이었기 때문에 한 춤 한 춤 꼼꼼히 새지 않도록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세의 무게만한 돌을 딱 넣고 유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공주가 나왔을 때 뿅 하면 쫙 갔을 때 상자가 딱, 아주 굉장히 세밀했어요. 심지어 그 누이 미리암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를 건지자마자 달려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모를 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C형이야, C형.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C형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에 그가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살린 이유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한번 가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서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C형은요, 얼굴이 하얗죠. 이목구비가 몰려있죠. C형은요, 아이 때부터 이뻐,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 S형은요, 굴려도 안 울고 두툼해가지고 그냥 두실두실한 게 S형이에요. 그냥 주면 먹어,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상자에 이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요, 바로의 공주가 뭐라 그랬을까요? 수장시켜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C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았어요. 자, 이제 거의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실제로 저희 학생들과 어디를 가는데 우연히 정말 버스 맨 뒷자리에 DISC형이 나란히 앉은 거예요. 너무 재미난 걸 봤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버스가 쫙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손을 흔듭니다. 이렇게. 근데 DISC형이 다 반응이 달라요. D형은요, 딱 무표정, 전혀 표정 변하지 않고 손 한번 묵직하게 들고 딱 내리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 이 C형은요, 쟤를 어디서 봤을까? 쟤가 누구지? 왜 나에게 손을 흔들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버스가 가버려.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야. 가버렸어. 막 생각하다가 분색하다가. 근데 S형은요, 흔들고 있는데도 잘 몰라. 둔감해. 근데 나를 보고 흔드나? 그러고서 이제 잊혀졌는데 집에 가서 누워서 잘 때 생각해보니까 걔가 초등학교 동창이었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I형은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손 흔들고 있던 이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몰라요. 이게 I형이에요. I형. 보세요. 자, DISC형이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요, D나 C형은 일중심적인 분들입니다. 예. D나 C는 DNA 자체가 일중심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I나 S형은 관계를 더,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인간들이죠.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형들의 인간이죠. 그리고 C나 S형은 선천적으로 행동이 어때요? 느려요. C나 S형은 여기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행동이 느려요. 어렸을 때 욕 많이 먹었죠. 학교 갈 때 막 빨리빨리 안 일어나고 빨리빨리 준비 안 한다고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고 앉아 계실지라도 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D나 I형은요, 빨라요. 행동이 이렇게 빠릅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있는데 기대치 도표라는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갈수록 지금 수치가 높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I형이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자신에 대한 기대도 낮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낮아. 그러니까 누가 날 뭐라 그래도 살 수 있고 내가 좀 실수해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I형이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낮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강의를 좀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내가 손 한 번 흔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해. 예. 자, 그 다음에 D형을 보세요. D형은 보면 타인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것은 용납이 잘 되는데 남이 못하는 걸 못 보는 분들이야. 그렇죠? 남이 못하는 거 박살을 내죠. 예, 그렇잖아요. 예. 부인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S형은 그 반대예요. D형과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어해요. 근데 타인이 좀 못하는 것은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S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S형들에게 하면 조금 카바가 많이 되죠. 그러나 이분들도요, 한 번 터지면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열받기 시작하면 밤에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해요. 예. 자, 여기 C형은요, 보세요. C형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괴롭고 남이 못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일중심적, 관계중심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아이들도 지도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일중심적이다 그러면 목표나 그 다음에 또한 이 아이에 맞게 자꾸 과업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관계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일, 직업군도 마찬가지죠. 영업, 매장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만약에 저 연구직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서 뭔가 근무하는 거 이런 거 괴로워 죽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체계적인 사람은 정기적으로 또박또박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는 거죠. 주일학교 예를 들어 교사인데 정기적인 티칭을 하는 일 이런 걸 맡겨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은사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체계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활동 똑같은 교사를 하더라도 특별활동 주관을 하게 하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면 더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정리도표입니다. 자, 이거는 꼭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면 필요합니다. 이 D형, I형, S형, C형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한 건데 히포크라테스는 D형을 담집질이다, I형을 다혈질이다, 그리고 S형을 점액질이다, C형을 우울질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절로 보면 D형은 여름, 그리고 I형은 봄, S형은 겨울, 그리고 C형은 가을에 해당하죠. 예, 신체적 에너지도 다 여러분 다릅니다. 사상체질로 이야기하면 D형을 보통 태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인. 그리고 또 I형을 소양인. 자, 보세요. 양자가 들어가는 것은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선천적으로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는 태음, 소음, 그래. 음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성적, 내향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뒤에서 서포팅하고 오히려 이렇게 은근히 드러나게 해주고 남을 빛나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죠. 이분들은 나서야 돼.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태풍이 불던 어느 날 테일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 한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5살 정도 된 그 아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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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밖에서 바람소리와 더불어 부르니까 빨리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들으니까 누군가 밖에서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테일러 씨가 나가봤더니 그 태풍 속에서 소년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테일러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오갈 데가 없는 아이인데 만약에 농장 주인께서 받아주신다면, 테일러 씨가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아무 보상 없이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여기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테일러 씨는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이 아이에게 헛간을 잠자리로 내줘요. 헛간을.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어느 정도 성실히 일했어요. 너무 착실히 일하는 겁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 너무나 성실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도 꼭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꼭 이런 아이들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주인 딸이 그만 이 아이에게 반해가지고 주인 딸이 이 아이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하는 흔적들이 바로 이 테일러 씨에게 발각이 됐어요. 농장 주인인 테일러 씨에게. 테일러 씨가 아주 또 올 때처럼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 이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천한 놈, 오갈 데도 없는 놈, 썩어 자빠질 놈 같으니라고. 감히 네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남보다니 어서 나가 이놈아 하면서 이 아이가 사정을 합니다. 제발 이 밤에 내가 어딜 가겠어요? 동이 트면 갈게요 이야기하는데 사정없이 이 아이를 내칩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이 헛간을 개보수하는데, 헛간을 개보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늘 대들보에 자기 이름을 파서 색칠을 해놨는데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임스 A. 가필드. 그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씨는 딸이 그냥 사랑하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통령의 장인이 되는 기회를 놓친 거죠.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다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저 30년 40년 같이 지냈으니까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숨겨진 값진 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강의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아이 영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살아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 위에 강점을 더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강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더 개발해서 강점 위에 여러분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대의 최고의 리더십 학자라고 알려진 이 피터 트레거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강점 위에 구축하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강점 위에 구축하라. 내가 못하고 부족한 것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두면 어떻게 할까요? 더 잘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유심히 지켜보세요.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지 그것에 날개를 달아줘 보십시오. 못하는 거, 피아노 예술적 감각이 없는데 이것도 못하니 적어도 40번은 쳐야지, 50번은 쳐야지. 아무리 족쳐도요 학원비만 날릴 뿐이지 얘네들 다 피아노 쳤다고 거짓말하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갑니다. 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광명교회 좋은 기도라는 영적 엔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광명교회 그러면, 온누리교회 그러면 선교, 사랑의 교회 그러면 제자훈련, 광명교회 그러면 기도. 여러분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최남수 목사님이 좋은 영적 엔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점이죠. 이 강점 위에 여러분의 은사와 열정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여하여야 할 부분들을 개발하고 엔진, 이제 날개를 달아 날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사역이 더 개발되어야 되고 더 다른 분야로 또 더 확산되어서 더 디테일하게 드려질 것이 무엇인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드려질 것이 무엇인지 전략을 짜고 여러분 은사에 따라 그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강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며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가운데에 여러분, 또 열방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여러분 우리 3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강점들, 은사들 고유하게 나에게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와 또 한 가지 기도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봤잖아요.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 그동안 내가 언더스탠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보면서 정죄만 했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죄만 날릴 뿐이었지 정말 아래 서서 언더스탠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전도회가 서로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다른 그 강점들을 보며 우리가 축복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가까이 계신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이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오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개발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